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금융에 대해서 규제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룰은 좀 명확해야 되고 처벌은 강력하게 하자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리고 아까 김병욱 의원도 얘기했던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외부 단체 구성들을 놓고 보게 되면은 법조계가 반이 다 넘고 있고요. 실제로 금융계 출신들은 거의 없고 또 학계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감원장의 제재심의위원회 선택적 자문기구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꼭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현실을 잘 모르시고 법조계라는 분들은 현재의 질서를 지키는 부분인데 금융은 분명히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민간 위원들의 구성에서 심각하게 불균형이다. 그리고 금융이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이런 분들이 또 제재를 남발하고 금감원은 그냥 승인하고 그러면은 현실에 가서는 어떠냐면은 또 이거 불복해갖고 행정소송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면서 금융은 그냥 제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논쟁이 오래됐잖아요. 금감원이 검사이면서 동시에 판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적인 현실이 있어요. 우리 투자 문화 아까 이정문 의원 말씀하신 리서치 레포트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 한 2시간 얘기할 것 같아요. 한국의 어떤 투자 문화의 문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금융이랑 금감원이 내에서 별도의 기구로서 제재심의나 분쟁조정인가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끌고 제재심의위원회도 정말 중립적으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그런 주제를 좀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될 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섞여 있는데 우선 한 가지는 이제 그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소비자와 그다음에 금융 산업 간의 어떤 언밸런스 기울어진 운동장을 저희들은 최근에는 이제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제재심의나 분쟁 조정에 어쩌면 금융회사 쪽 인풋이 좀 덜 들어왔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조금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재심의나 분조를 저희 조직에서 분리하자라는 그런 이제 제언들도 일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저희들 밖으로 띄어내는 게 급한 것보다는 금감원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나 체계를 제대로 잡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그게 먼저 가야 되고 그거의 코롤러리로 예.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 좀 깊이 있게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이제 키코 피해 보상 100%뭐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다 소송에 걸려갖고서 또 빠져나갈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그래서 금융권들이나 금감원에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금융기관들도 이 정도 사건이 나왔으면은 자정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 성과보상 체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변화를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론에도 뭐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후 조치에 대해서 금감원과 또 금융기관들도 상당히 자성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도 없고 시간 지나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번에 CEO들 4명 중징계를 했는데 중징계 하면은 기준은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부 통제 기준 들어가 보면 이걸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누구도 결정을 못 내려주는 상황이에요. 그럼 금감원 입장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과 같이 좀 명확하게 좀 해줄 것은 지금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나오다 보면은 서로 애매하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된 측면도 일부가 있어요. 물론 기본은 사기 사건이지만.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 손보고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자정 노력 얼마나 했나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줬으면 좋겠고요. 과거에 금감원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MF 당시에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윤창현 의원님이 저기 전문가시더 이거로. 그리고 키코, 그 다음에 이번 DLF는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똑같습니다. 공식을 놓고 보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에요. 근데 동일한 사건이 20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감원에서 이런 파생형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 왜 동일한 상품이 계속 나오고 인가가 되고 하다 보면은 지금 그 다이아몬드 펀드 사건이 98년일 겁니다. 22년이 됐는데 약간만 비틀어 놓은 거지 다 똑같은 게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감원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경보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 여쭙겠는데요. 키코 사태 같은 경우에 금감원 직원들이 무슨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키코 문제로. 없죠. 없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감원 징계를 안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모든 것이 금융화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놓기 위해서 금감원 직원들도 진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시장과의 소통도 많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나올 때 유동화 채권 같은 것도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뭐 별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기 단계에 금감원에서도 이걸 판단했으면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 부분을 좀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예. 우선 금감원 직원들의 그 전문성 내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좀 드리면 왜냐하면 저는 금감원에서 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아니니까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나름 객관적인 시각으로 금감원을 보고 있다고 뭐 자부를 하는데 상당히 우수합니다. 상당히 우수한데 제가 좀 감히 말씀드리면 역량을 제대로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이 원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육성을 해서 그걸 좀 이렇게 실제로 우리 그 금융 감독의 어떤 실효성 제고 이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말씀하셨는데 내부 통제 사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첫 해 내부 통제 TF 만들어서 다 작업을 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로 이것이 이제 미흡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변명 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의 제재 수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앞에서도 저희가 뭐 인력도 부족하고 수단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제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오해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거의 이게 유일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제재가 수단인데 그것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금융감독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체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대답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네, 홍성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